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사실은 매일같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튀기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다면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식사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를 해온 유명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건강식인 줄 알고 먹는 음식 중에서도 실제로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는 음식 7가지를 구체적인 이유, 실사례, 그리고 해결법까지 하나씩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생존 지식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 이건 나도 매일 먹는 건데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매번 대체할 수 있는 식단과 실천 팁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혈압과 혈당, 즉 고혈압과 당뇨는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이 넘게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59%가 고혈압, 약 31%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질환 모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혈압과 혈당은 신장, 심장, 눈, 뇌까지 서서히 망가뜨리죠. 뇌졸중, 심근경색, 실명, 투석.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그런데요, 병의 시작은 대개 약이 아니라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으로 조절되지 않던 혈압과 혈당이 식단을 바꾸자 거짓말처럼 안정되었다는 사례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건강한 척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쌀밥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 했던 그 밥이 60세 이후엔 오히려 혈당을 튀기는 주범이 됩니다. 왜일까요? 흰쌀은 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가공되면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먹는 즉시 혈당을 올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흰쌀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정호 어르신. 혈당 수치가 늘 불안정해서 약을 3종이나 복용 중이셨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상담 후 흰쌀밥 대신 현미 70%, 찰보리 30% 혼합 잡곡밥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46에서 107로 내려갔고 약 하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 어르신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쌀밥만 드시지 말고 잡곡을 30% 이상 섞어 드세요.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 반찬과 함께 꼭 드셔야 합니다. 공복 흰쌀밥 단독 식사는 피하세요. 말린 채소를 함께 섞어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 억제에 좋습니다. 아침엔 속 편하게 식빵이 최고죠. 이 말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빵은 설탕과 정제 밀가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흰쌀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마가린이나 잼까지 더하면 혈당뿐 아니라 혈관염증까지 일으키는 조합이 됩니다. 서울 구로구의 68세 박순자 어머님은 과일과 식빵만 먹는 건강한 식단이라며 아침마다 잼 바른 식빵, 귤 3개, 블랙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9, 중성지방 219라는 경고 수치가 나왔죠. 이후 통밀빵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시고
1개월 반 만에 공복 혈당이 108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빵은 통밀빵 또는 발효빵으로 대체. 크래커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간식입니다. 피하세요. 아침엔 단백질 섬유질 식품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빵 대신 고구마, 찐 단호박, 삶은 달걀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두 가지 음식, 생각보다 흔하고 자주 드시는 것들이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그럼 내가 아침에 뭘 먹어야 하지? 하고 떠오르셨다면 바로 그 지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과일 주스, 김치, 가공식품 등 건강해 보이지만 은근히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일 자체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방식은 어르신 건강에 꽤 큰 리스크가 됩니다. 왜일까요?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과육과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당 성분만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당만 남긴 설탕물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한 잔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 사과 2개, 바나나 1개, 오렌지 반 개 정도가 들어가면 당 섭취량은 설탕 6에서 7스푼 분량과 맞먹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췌장은 아침부터 과로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 당뇨협회 보고서에서는 과일 주스 섭취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을 21% 높인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김남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짠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셔도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하고 피로감이 계속됐죠. 제가 오렌지 그대로 드셔보시고 주스는 중단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2달 뒤 식후 혈당 수치는 180에서 142로 공복 혈당은 121에서 101로 안정되었습니다. 주스를 끊었을 뿐인데 숨이 더 잘 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껍질째 섭취. 되도록 식사 직후나 간식으로 한 조각만. 믹서기로 갈 때는 견과류나 채소를 함께 넣어 혈당 상승을 늦추는 조합으로 만들 것. 주스를 마셨다면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많은 분들이 김치는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다. 된장은 천연 발효식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소량이라면 매우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량과 짠맛입니다. 김치 한 접시에는 약 1.5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은 무려 2에서 3g 이상입니다. 성인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g입니다. 즉, 김치 2~3번 덜어 먹고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이미 하루치를 훌쩍 넘긴 거죠. 문제는 이 과다한 소금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과 심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3%가 고혈압이고 그중 상당수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의 74세 정명숙 어머님.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약을 복용하며 식이요법을 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조사해보니 하루 김치 섭취량이 500g, 된장찌개는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이후 하루 김치 100g 이내, 된장국은 일주일 이내로 제한하셨고 1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148에서 12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김치를 줄이는 게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효과가 컸어요. 이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 섭취량은 하루 100g 이하로 제한.
된장은 국보다 무침용이나 쌈장처럼 소량 사용. 국물은 되도록 남기기. 김치 대신 양배추, 피클, 오이, 초절임 등 저염 대체 반찬 활용. 자, 이제 세 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내 식단에 진심인 분들이십니다. 혹시 영상 보시며 이걸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보셨으면 생각나셨다면 지금 공유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가족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 음식,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착각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날, 생일, 제사 때 빠지지 않는 우리 음식이죠. 떡, 약과, 정과, 유과. 물론 정성스러운 전통 간식이고 과거에는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죠. 떡은 대부분 맵쌀가루로 만든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혈당 지수가 80에서 90 이상으로 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약과, 유과, 정과는 당밀과 기름, 전분의 조합으로 혈당 중성지방을 동시에 상승시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떡 2조각이 식후 혈당을 200 이상으로 튀기게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67세 송원기 어르신은 하루 3번 식사 외에도 점심과 저녁 사이에 찹쌀떡 1개, 밤에는 약과나 유과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단 것을 줄였다고 하셨지만 식후 혈당은 늘 180에서 200 이상이었고 당화 혈색소는 7.5%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간식 섭취를 멈추고 삶은 고구마, 아몬드, 방울토마토로 대체한 뒤 2달 후 당화 혈색소는 6.4%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평균 150대로 조절되었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떡은 식사 대신 먹지 마시고 아주 소량 간식으로 가능한 한 단독 섭취는 피하고 단백질과 함께 유과, 약과, 정과는 일주일 1에서 2회 이내 제한. 대체 간식은 삶은 고구마, 삶은 계란, 오이, 견과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진짜 식단을 바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5가지 혹시라도 나도 저거 매일 먹는데 싶으셨다면 바로 지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냉장고에 빠지지 않는 식품이죠.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 바쁜 아침에 한 줄 소시지, 반찬 없을 때 슬라이스 햄 몇 장. 간편하고 짜지도 않고 단백질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공육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공육에는 고기 외에도 질산염, 인산염, 트랜스지방, 정제소금, 당이 다량 들어갑니다. 게다가 보존제와 색소, 향료가 더해지죠. 이 조합은 혈압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그룹 1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 방사능과 같은 등급입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위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가공육은 염분이 높을 뿐 아니라 당분과 포화지방까지 함께 들어있어 혈당과 중성지방 모두를 자극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분들은 하루 소시지 1개, 햄 2에서 3장만으로도 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시는 65세 김현정 어머님.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와 슬라이스 햄을 곁들인 식사를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 158, 콜레스테롤 246, 중성지방 221이 나오며 의사로부터 약 시작을 권고받으셨죠. 햄 대신 닭가슴살, 두부, 들기름, 문화물로 단백질 섭취를 바꾸신 지 6주 후 혈압은 132로 중성지방은 168로 안정되었습니다. 딸이 해준 반찬이 처음엔 심심했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견과류. 조리 시 들기름 올리브유 사용, 버터나 마가린은 최소화. 가공육 섭취는 주 1회 이내로 제한. 어린이용 소시지라고 해도 소금당이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세요. 카레, 짜장, 곰탕, 미역국, 육개장. 요즘은 봉지 하나만 뜯어도 훌륭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리형 레토르트 식품들, 우리 건강에는 결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첫째, 보존성과 맛을 위해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카레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200에서 1800mg이 들어갑니다. 이건 라면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둘째, 당분과 지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장 소스, 불고기 양념, 국밥류의 당 성분은 혈당을 은근히 자극합니다. 셋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섬유질과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가 많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배성만 어르신. 혼자 지내시며 매일 아침은 봉지 미역국에 밥 한 그릇, 점심은 레토르트 육개장, 저녁엔 즉석 짜장밥을 드셨습니다. 약은 3가지 드셨는데도 혈압이 150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았고 당화 혈색소도 7.0 이상에서 고착화됐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딸이 일주일분 직접 만든 저염 반찬 세트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며 꾸준히 대체하셨고 2달 후 혈압은 128, 당화 혈색소는 6.5까지 내려갔습니다.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실천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일주일 1에서 2회 이내로 제한. 먹을 때는 밥 양 줄이고 채소 반찬과 함께. 국물은 최소화. 가능하면 직접 조리한 냉동 반찬 활용 또는 병원 식단 레시피 참고. 지금까지 혈압 혈당을 올리는 음식 7가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흰 쌀밥, 식빵과 크래커, 과일 주스, 김치와 된장, 떡과 전통 간식, 가공육, 조리형 레토르트식. 어떤가요? 여러분의 식탁과 겹치는 게 몇 가지나 있었나요? 건강은 한 끼 식사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의 췌장, 혈관,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습관이 치료이고 예방이고 회복입니다. 실천 가이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단백질. 식빵은 통밀로, 크래커는 제한. 과일은 통째로, 주스는 피하기. 김치 된장 최소화, 저염 조리 활용. 떡과 전통 간식은 간헐적, 아주 소량. 햄 소시지 줄이고 단백질 대체식 섭취. 즉석식품 최소화, 집밥 스타일로 조정. 여러분,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쉽게 잊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식사,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 식단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용기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